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9일 성남동 상가 화재 진압 도중 부상을 입었던 한 젊은 소방관이 어제 새벽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소방관은 결혼식을 오는 10월 석 달 정도를 남겨두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29살 노명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한 건 새벽 5시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동료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3층 내부로 진입한 이후 잦아들었던 불길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화마가 노 소방관을 덮쳤습니다. 급하게 창문을 통해 에어매트가 있는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노 소방관은 등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노 소방관은 끝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흑전사 중사 출신이었던 노 소방관은 지난해 특채로 구급대원이 됐습니다. 구급대원 중 막내로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는 새내기 동료였습니다. 주상복합 화재 등 대형 화재 현장에서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혼자서 남아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렇게 구조 기술을 숙달해갖고. 올해 10월 결혼식을 앞뒀던 노 소방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결혼식은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노 소방관을 1계급 특진하고 7월 2일 시청광장에서 연결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임용 1년 6개월 된 젊은 영웅을 떠나보내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소방관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지 두루 살피고 사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진 영령에 대한 예우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1차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개회식과 폐회식, 성화봉송 지원과 의료, 방역, 교통대책 등 분야별 주요 업무를 논의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선수단과 손님 맞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육청, 체육회, 경찰청 등 17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 북구 지역 문화재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청장은 어물동 마애열의 좌상과 우가산 유포 봉수대, 유포 석보, 신흥사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문화재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구청은 마애열의 좌상의 국가문화재 지정과 유포 봉수대의 정비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울산이 유서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많지 않다며 울산의 문화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가들과 용역을 진행해 가치 있는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송정역의 역사명으로 제출한 북울산 박상진역이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북구청이 새 의견으로 북울산역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견 수렴 당시 북울산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만큼 하반기 영명심의에 새 의견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설역이 광역철도가 되면 영명 부기가 가능해지는 만큼 박상진 인명이 들어간 명칭을 추천해 신설 영명에 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하원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어제 교섭에서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성과금 100% 플러스 300만 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 울산시정이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남은 1년간 민생을 중심으로 시민 체감 정책을 펼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시장 선거 재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울산시정은 2년 연속 3조 원대 국비 확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총력 대응을 지난 3년간의 최고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 등 그린에너지 선도도시 구현에 앞장섰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운문대 매물을 공급받는 것을 성사시키며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방구대 암각화 보존의 길을 열었습니다. 양은 나중에 또 쟁점이 되겠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수도관을 물 공급관을 2천억 전후의 예산으로 이걸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1년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생을 중심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1년간은 민생을 중심으로 시민의 체감되는 그런 정책과 시정을 펼침으로 해서 송철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울산시장 선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 진행한 다양한 정책들의 안정화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민선 8기의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뿌리지 않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을 가꾸고 씨앗을 가꿔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소수 정치검찰에 의한 소설 같은 수사와 기소라고 비난하며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무게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공무원 노조 울주군 지부가 울주군 의회에 갑질 횡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의회가 집행부에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추경안까지 부결시켰다며 보건소 인건비는 물론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을 위한 예산까지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군 체육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부결로 노후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의원 5명을 규탄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 등 18억 원, 이책 의원은 태화강변 파크 골프장 개보수 등 11억 원, 박성민 의원은 입화산 키즈 레포츠 체험존 예산 등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주전 하리양 일원 파재벽 설치 등 13억 원, 서범수 의원은 바닥형 보행시도 등 설치 등 1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북구 천곡본동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과 약수경로당 내진 보강공사 4억 원 등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가 7월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사업소로 신설되며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도 신설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업무가 분리되며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연합 담당이 신설됩니다. 또 반려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 방역 담당을 반려동물 담당으로 개편하고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을 홍보실로 변경합니다. 정원은 94명이 늘어난 3,389명이며 일반직 22명과 소방직 72명이 증원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울산의 경제적 충격이 전국에서 제주와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전후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은 마이너스 5.9%포인트로 제주와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적 충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가장 부진한 제조업종인 화학업종의 비중이 27.3%로 2위인 충남 12.8%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증여세 신고 건수와 징수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수식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내 증여세 신고 건수는 3,254건으로 전년 대비 29% 급증했고 증여재산 가액 또한 4,266억 원으로 42% 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처음 2,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8년, 19년 모두 2,400건으로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가액 또한 2019년부터 3천억 원대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건물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4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8년 전 울산 혁신도시의 백화점 진출을 발표했던 신세계가 얼마 전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고층 주거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설 것만 믿고 인근 상권에 투자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결국 땅 장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형 상업시설이 아니면 부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신세계가 백화점을 건립하겠다며 매입한 부지입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는 8년째 공터로 방치돼 오다 현재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최근 이 부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동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상업시설을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상업시설은 겨우 3개층. 오피스텔이 1,440세대 규모로 사실상 주거시설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잘 믹스해가지고 약간 가장 효과적인 상업시설로 구성하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러 온 거거든요.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을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백화점만 믿고 주변 상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상업지역에 백화점 때문에 그거를 잡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어저께 와가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최근 신세계 측이 공언한 대형마트도 불투명합니다. 해당 부지는 전통시장과의 거리가 1km도 안 되는 대형마트 입점 제한 지역으로 주변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자기들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약속한 대형 상업시설이 아니면 부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는 약속들을 지키라.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런 사정이 안 된다라면은 땅을 매각하고 나가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기업이라도 다른 기업이라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신세계 부지 땅값은 8년 전 매입 당시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세계 측은 매입가보다 비싸게 되팔 수 없습니다. 결국 백화점을 짓기도 땅을 되팔기도 부담스러운 신세계로서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묘안을 찾은 셈입니다. 신세계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과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저버리고 꺼낸 카드가 결국 땅 장사냐는 비난이 나오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의 한 봉사단체가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 이재현 군을 돕는다며 모금하고는 1년 넘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JCN 보도가 나간 뒤 뒤늦게 모금액을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재현 군 유족은 최근 고 이재현 군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했던 해당 봉사단체로부터 모금액 1,700만 원을 뒤늦게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 돈을 재현 군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했던 꿈사랑학교에 전액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 선박과 선박용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갑니다. 이번 실증은 소형 선박에 수소 연료전지 동력 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과 수소 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게 됩니다. 선박에는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되며 연료 전력으로는 최대 6시간,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8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울산 PP는 어제 남구 신항만 배후단지 약 5만 평 부지에 건설한 폴리프로필렌 공장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PP는 폴리미래와 SK 어드밴스드 합작회사로 총 투자비 5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3개월 만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울산 PP의 준공으로 주주사인 폴리미래는 연간 생산량 약 110만 톤의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또 다른 주주사인 SK 어드밴스드는 연간 40만 톤의 안정적인 프로필렌 수요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울주소방서가 오늘부터 언양 119 안전센터에서 임시 개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울주소방서는 언양과 범서, 두서 119 안전센터와 삼동, 상북 119 지역대 등 이과 1구조대, 3안전센터 2지역대로 구성됐습니다. 울주소방서는 7개 읍면에 13만 7천 명에 이르는 울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소방공무원 158명과 의용소방대원 210명, 소방차량 32대가 배치되며 언양읍에 건축 중인 신청사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고 식품 미생물과 식중독 검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연구과를 신설하고 미생물과의 부서명을 식중독 검사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연구과는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구성 성분 연구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식중독 검사과는 식품 미생물의 기준과 규격 검사, 식중독균 확인 검사와 추적 관리 등의 식중독 예방 업무를 맡게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